내신 전략해서 이제 설명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1학년 내신이라는 게 왜 좀 중요한지, 또 어떻게 좀 준비하고 저희 학원 프로그램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고1 내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숫자가 있을 때 이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진학사라는 이제 입시 사이트에서 이제 분석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줬더라고요. 저도 이제 매번 설명회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참고를 하는데, 고1 내신이 왜 중요하냐? 자, 1학년 1학기 이제 첫 번째 내신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이 이제 3학년 때까지의 내신을 비교해 봤을 때 학생들의 성적 변화 추이를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 그러니까 65%의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때 맞았던 내신을 3학년 때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65%래요. 네, 저도 뭐 모든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5등급 대 이내 학생들 한 12만 명 정도 대상으로 이제 표본 조사를 해봤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유지하는 학생들, 한 개 등급 정도 상승하는 학생들이 한 20% 정도, 반대로 이제 한 개 등급 정도 떨어지는 학생들이 13.4%.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 등급 이상 상승이나 하락하는 학생들은 한 0.6%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 그러면은 전체 거의 한 95%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성적이 그대로이거나 아니면은 많이 움직여봐야 한 개 등급이나 한 개 등급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밖에 성적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제가 원래는 이제 이런 자료들 전에 이제 예전에 고3 수업들을 좀 중심으로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넘어진다는 설명회를 할 때 어떻게 하냐. 고3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보통 수능 성적으로 이어지는 학생들이 전체 한 70% 정도 돼요. 근데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신 같은 경우에도 큰 틀에서의 변화가 없거든요, 이제.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요, 상위권 등급의 학생일수록 실제로 등급 유지 비율이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1등급을 맞았던 학생들이 그대로 1등급 때 성적을 3학년 1학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전체의 한 78% 정도, 거의 80% 정도 학생들이죠, 이제. 2등급 때 학생들이 한 70% 정도 성적 유지하고요. 3등급 때 학생들이 65%, 60, 56% 이렇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자기 등급을 지키는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1학년 1학기 성적이 4등급 대인 학생들이 3학년 때 1등급대로 올라가는 확률이 거의 0.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적이라는 게. 근데 이 성적이 이제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결국에는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기 때문이냐? 평균으로 매겨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능 성적이랑 다른 게,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1학년 때 뭐 8등급을 맞든 9등급을 맞든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성적 향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3학년 때 수능 시험 장에서 몇 등급을 맞냐, 이 한 번으로 성적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능 등급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변화폭이 커요. 학생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근데 내신 성적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들이 3학년 때 갈수록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1학년 때 처음 만들어진 성적 자체가 낮아져 있으면은 평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적 향상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 시켜보면은 이제 이 같은 등급을 좀 두 부류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1등급 초반대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등급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균 1.x 정도의 내신을 찍는 경우가 거의 이제 95% 정도.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그 비율들이 조금씩 이제 낮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4등급 때 성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성적이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없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평균. 학생들이 한 번 맞아놓은 과목의 성적이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예전에 무슨 그 죄인들한테 낙인 찍는 거 있잖아요, 이제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너네가 맞은 내신 성적은 낙인처럼 그냥 남아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내가 지우고 싶다고 지울 수 없는 거고, 학교를 다시 1학년부터 다시 다닐 수 있느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럼 이 내신 성적을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뭐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사실 검정고시를 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내신을 준비하는 이유가 수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수시 자체를 검정고시에 보는 학생들은 이제 쓸 수 있는 폭 자체가 엄청 좁아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1학년 1학기 내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그 1학년 1학기 내신을 결국에 잘 본 학생들이 최종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이제 가지고 수시 전형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좋은 결과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바뀌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때문이에요. 평균이기 때문에 한 번 낮았던 과목이 있으면 이제 평균에서 분류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 공부적인 학습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등 교과 과정의 기초 개념 자체가 부족한 학생들이 첫 번째 시험에서도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이후 내신에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못 거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교과 과정이라는 거는 교육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공부 과정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배우는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는 상태, 중등 교과 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그대로 그냥 고등학교 교과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초 없이 심화만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결국엔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80점대 이상 성적을 거두지를 못해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보다 사실은 수학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이제 더 명확하게 교과가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도 결국에 나중에 2, 3학년 때 가가지고 이제 수원 수트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선택 과목 미적이나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 보면은 수상 수학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선행 심화 이런 것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기초가 탄탄하지 못한 성적은 좋은 성적대로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중등 교과가 이제 기초 개념 부족한 학생들이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중학교 때 형성된 공부 습관 및 방법이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해서 시험 봤는데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하면 점수 나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죠, 이제. 근데 이제 중학교 시험이랑 고등학교 시험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고 하는 게 중학교 때까지의 시험에서는 줄 세우기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의 시험은 줄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면 교육과정을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 화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시험이라는 거는 학생들을 적절하게 줄 세우기를 잘해야 거기에 따라서 성적의 차이를 만들고 등급의 차이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대학교 가는데 어떻게 평가 기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학습 난도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내용을 시험 문제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걸 넣어야 학생들 사이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변별이 생기니까. 당연히 그리고 뭐도 많아집니까? 학습량도 훨씬 많아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탐구 과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암기 과목의 성격이 들어가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 한 학기에 이제 중간 기말고사를 나눠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비중 자체가 달라요. 양 자체가. 근데 그런 양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냥 어때?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처럼 하면 시험 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는 친구들이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도 뭐를 못 받고 다음 기말고사 볼 때도 똑같이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얘 2학기 시험도 똑같고 2학년 때 시험도 똑같고, 그러니까 그 바꾸지 못하는 공부 습관들로 인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더하는 애들이 위에 있는 거고 여기서 더하는 애들이 위에 있는 건데, 자기는 요만큼, 예를 들어 내가 3등급만큼의 공부만 해놓고 왜 내 성적은 3등급에서 안 변할까?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원인 자체를 바꾸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은 항상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를 제가 학생들한테 엄청 강조해 주는 건데, 자, 나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성적을 얘기할 때 학생들 성적에서 사실 4등급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입시에서 어차피 경쟁자들이 아닌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국에 입시에서 경쟁자로서 나랑 같이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 싸우는 애들은 최소 모든 과목의 성적이 4등급 위쪽인 친구들부터예요. 그리고 서울권에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최소 3등급 이상의 과목 점수들을 맡고 있는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이제. 그 밑에 점수를 받는 학생들은 사실 수시에서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누구랑 공부량을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항상 학습량을 비교할 때는 나보다 앞에 있는 애들과의 학습량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4등급까지가 전체의 40%예요. 그러면 4등급을 받는 학생의 기준으로 그냥 전국 고등학생을 들여놓고 봤을 때 나보다 공부 많이 하는 애가 많아요? 적게 하는 애가 많아요? 적게 하는 애가 많아요. 왜? 난 40%대 안에 성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보다 안 하는 60%대 애들이 훨씬 눈에는 많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쟤보다도 열심히 하고 쟤 얘보다 열심히 하고 있고, 쟤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나는 학원 다니고 있고, 나는 주말에 6시간씩이나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쟤는 주말에 맨날 띵띵 놀고 있는데, 자, 걔네들이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은 결국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이제 누구를 봐야 된다? 나보다 앞에 있는 애들, 3등급 때 있는 애들, 2등급 때 있는 애들, 1등급 때 있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학습량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주거든요. 야, 너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가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왜? 걔는 맨날 어디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 눈에 보이는 애들은 맨날 남자애들, 특히 막 PC방 가 있는 애들,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만 눈에 보이겠지. 여기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다 중학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학원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주말에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토요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6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이벤트가 생기느냐, 예비고일 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12월 24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12월 31일도 이제 그럼 똑같잖아요. 이제 일주일이니까.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랑 1월 2일이 같은 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말이 낄 때가 있어요. 올해가 그랬죠. 이제 작년이랑 올해가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인데, 그럼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인간적으로 크리스마스 때 수업했으면 1월 1일에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봐봐, 너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못한다? 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 수 없겠죠. 자, 그다음에 이 네 번째가 사실은 이 두 번째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기 공부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 다니고 수업 듣고 이러면 그냥 내 성적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똑같이 그것도 얘기했죠. 야, 너랑 똑같은 애들이 우리 학원에서 40명 나왔는데 똑같이 수업을 듣고 있어. 그럼 그냥 수업 들은 애들끼리 경쟁한다고 했을 때 너는 40등이야, 너네 학교. 잘하면. 그러니까 우리 학원 애들만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작년에 무학여고 애들, 지금 무학여고 2학년 애들이 저희 학원에 한 50명 정도 수업을 듣는데, 그러면 무학여고 저는 4분의 1이에요. 근데 뭐 그 중에서 저희 학원 애들이 1등부터 50등 다 하겠어요? 아니겠죠. 아무리 제가 수업을 잘 가르쳐도 애들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넌 50등이라고. 그러면 등급이 몇 등급 나오냐면 4등급 나와요. 46등까지가 이제 3등급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학원 수업만 다 들었으면은 나는 성적이 잘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 공부 시간이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 어머님들이 수업 들으실 때 꼭 이제 아셔야 될 게, 이게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에요. 나머지 과목들도 전부 똑같은데요. 심화랑 선행만을 강조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네, 그냥 보기에 좋죠. 심화 과정 한다고 하니까 좋아 보이고 선행 많이 하니까 좋아 보여요. 근데 그런 공부로는 절대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물론 일부 학생들이 있죠. 그 과정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일부 학생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끼리 있는 이런 커뮤니티, 이제 단톡방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어떤 선생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중3에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수능을 풀어도 1등급 성적이 나온다. 그런 자랑은 정말 초짜 선생님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3 반에 의해서 한 클래스를 운영해서 그 모든 애들을 그렇게 수능 시험지를 풀어서 1등급을 맞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애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아이만의 특수한 경우인 거지,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그럼 수능 못 보는 고3애들이 뭐 다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아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애들은 어떻다? 심화 선행보다는 학년에 맞는 공부를 1차적으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그 이제 저희 예비 모의 과정 처음에 이제 모집할 때 설명해야 될 이제 반을 두 개로 이제 심화반이랑 일반반 나눌 때 어머님들한테 정말 강조드리는 게 너무 심화반 들어오려고 노력하지 마시라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심화반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더 많은 어려운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을 뿐더러 애가 심화반 성적에 들어와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닌 학생들이 들어왔다가 오히려 그냥 어떻다? 힘들기만 하고 제대로 수업 내용도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애들한테 맞는 거 듣는 게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상담 드릴 때 대부분 어머니들 제가 다 상담을 그때 드렸거든요. 이제 반 배정을 할 때. 근데 얘는 그냥 어머니 일반반에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일반반에서 들으시는 게 더 좋은 거다.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줄 때. 네, 아이들 마찬가지 학년에 맞는 기초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거를 어머니들한테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성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수학 과목에 진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막 수원 수특 같은 거, 미적 같은 거 막 애들 중에 막 물어보면 그래요. 자기 벌써 수원 수특 끝났대요. 네 수학 성적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보자라고 정말 하고 싶은 게 수원 수특을 끝내면 뭐예요? 수상수와 점수가 안 나오는데 끝낸 게 아니죠. 그냥 학원에 다닌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보다는 네 이거 학년에 맞는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체크가 돼야 되고 자, 요 두 번째도 엄청 중요하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해 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고등학교 내신을 특정 과목만 잘하는 애들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국어 1등급 나오는데 수학 5등급 나오면 결국 대학 못 가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공부 계획을 세운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플래너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플래너를 쓸 줄 안다는 게 그게 그냥 일기장 쓰는 애들 있죠. 오늘 하루 뭐 했는지 그냥 일기장 쓰는 수준의 플래너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거라도 쓰면 사실 다행이긴 해요. 왜? 그 수준의 것도 쓰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남학생들 네, 그냥 플랜이라는 게 없죠.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냥 공부를 하는데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어떠냐면 큰 단위의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1학기, 2학기로도 나눠서 세울 줄 알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분기별로도 나눌 줄 아는 그러니까 중간, 기말, 1년에 4번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나누는 계획을 좀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연단위 계획은 고1들한테는 별로 필요는 없어요. 아직은. 왜냐면 이제 눈앞에 있는 내신 공부가 중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연단위 계획보다는 분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4번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때 계획이 한 8주 정도 단위로 나와요. 8주 정도 단위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 8주 정도 계획을 세워놓고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은 어떤 과목들을 어느 시점까지 끝낼 수 있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갈수록 이게 이제 제가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인데 자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마지막 10월, 11월이 됐을 때는 공부해야 되는 과목 수가 줄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때 가서도 모든 과목을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과목 수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끝낼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끝낼 수 없는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수능에서는 그게 국어랑 수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국어 수학 붙들고 있고 그 전에 이제 탐구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간에 맞춰서 연단위 계획을 세워놓고 물론 마지막에 공부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념이나 암기 같은 건 끝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풀이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목들은 이제. 근데 내신에서는 좀 반대예요. 모든 과목이 끝낼 수 있어요. 왜냐?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애들한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시험 1주, 2주가 남았을 때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는 문제풀이만 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너네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공부가 국어, 수학, 영어잖아요. 학원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먼저 끝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을 시험 전날까지 막 내가 막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문법 개념이 암기가 안 돼가지고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과목들, 탐구 과목이나 이런 기타 과목들은 다 점수가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이제 8주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저희 학원 기준으로 제가 보통 내신 진도를 끝내주면은 한 5주에서 6주차 정도에는 내신 진도가 끝나요. 내신 진도가.
그럼 이제 내신 진도가 다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 과목들은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거예요. 개념 암기나 이런 것들이 미리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 2, 3주 동안 이제 뭐를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탐이나 가탐 과목 같이 암기가 필요한 과목들, 특히 이제 과학 과목보다는 사회 과목이 그때 이제 좀 중요해요. 역사나 이런 파트들이 범위가 좀 많거든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전체적인 과목에서 등급을 어느 정도 다 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제 시험 전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직전 대비하려고 불렀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직전 대비할 때 얘기해요. 3시간 동안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시험 전날 단원별로 중요한 포인트들 다 정리를 해주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주관식처럼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제가 야 이거 내용 뭐 써야 돼? 그럼 그냥 써야 돼요. 근데 그걸 그때 가서 막 책 찾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100을 다 쓸 수는 없지만 80 이상은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미 한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0명 공부를 해야 되는데 0에서부터 100을 마지막 날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하는 얘기를 선생님 정보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그러면 뭐 그냥 봐야죠. 그거는 뭐 그냥 그러니까 막 정보 40점 나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점수가. 근데 왜 그러느냐? 계획 없이 공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상위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과목별로 8주 정도 플랜 잡아놓고 그 플랜 안에서 어떤 과목들을 어떤 시간대로 내가 끝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목을 어느 시점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학생들이 항상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기 공부,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야, 너 일주일에 국어 공부 몇 시간 해? 라고 물어보면은 막 학교 국어 수업 시간 플러스 학원에서 수업 듣는 시간, 이걸 다 자기 공부 시간에 포함시키는 애들인데, 이건 수업을 듣는 시간인 거고, 내가 직접 공부하는 시간이 과목별로 몇 시간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에 10시간 자기 공부한다. 그럼 9시간 수학하고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 숙제 맨날 밀려있고 막 이거 어머님들 학원 보내보시면 알잖아요. 이제 왜 그러느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공부 시간이 얼만큼이 있고 그 안에서 소화해야 되는 공부량이 얼만큼이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안 서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딱 3월달 되면 어머니들이 그거부터 시켜보세요. 일주일 이렇게 시간표 이렇게 하시고요. 너무 작게는 쪼개지 말고 1시간 단위 정도로 끊어가지고, 애들 보통 하루 스케줄이 8시 정도부터 시작이잖아요. 이제 아침 학교 가면은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렇게 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학교 수업 있잖아요. 가는 시간? 네, 다 색칠 일단. 왜냐면 그건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가는 시간들 색칠. 이렇게 쭉쭉쭉 해놓으시고 나면은 애들이 이제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빈 칸무들이. 그럼 거기에서 얘랑 이제 협의를 하세요. 자, 여기서 몇 칸 할래? 뭐 예를 들어 남은 칸이 30칸이 남았어. 그럼 30시간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얘한테. 자, 30시간 중에 몇 시간 할래? 그럼 인간적으로 반반은 하자. 15시간은 너 놀아. 대신에 엄마가 15시간은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도 그냥 마냥 공부하라고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아셔야 돼요. 애들이 몇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몇 시간 중에 몇 시간을 공부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애가 가진 시간이 20시간밖에 없는데 그 20시간을 다 공부하라고 하면 애가 하겠냐고요. 못하죠 이제. 또는 그 20시간이 넘는 만큼의 공부량을 부모님들이 원하시면은 절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앉아가지고 표를 만들어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애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큼인지 보고, 거기에서 이제 그럼 어머니도 그걸 같이 갖고, 너 원래 이 시간에 공부하기로 한 시간이잖아. 그럼 애가 예를 들어 그 시간에 뭐가 딴 게 있어서 이거 1시간을 빼야겠대요. 그러면 너 주말에 이거 비오는 시간 이거 1시간으로 나중에 채워. 그렇게 서로 타협을 하면은 스트레스 안 받고 아이들이랑 어떻게 보면은 좀 협조적으로 같이 이제 좀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자기들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어머니들도 정확하게 학생이 얼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아까 했던 얘기죠. 나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나보다 머리가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나보다 그냥 그만큼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애들한테 해주는 공부 방법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못한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좀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나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야겠다. 제가 이제 고향이 지방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죠. 기숙사에 넣어달라. 학교, 저희는 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였거든요. 기숙사에 넣어달라 했더니 엄마가 못 들어간다. 왜? 너 성적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위장 전입 같은 걸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기 멀리 사는 애들은 이제 기숙사에 넣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기 시골 할머니 댁으로 위장 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저희 학교 기숙사가 얼마나 좀 잔인한 곳이냐면 매달 성적을 봐서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대로 안 쳐요. 열람실 등수대로. 그래서 다음 달 시험을 봐서 성적이 바뀌면 열람실 등수를 바꿔줘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처음에 기숙사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20명 이겨야지 하면은 내 앞에 20명 열람실 불 꺼질 때까지 안 자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내 앞에 20명 다 자고 나면 그때 가서 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다음 달에 걔네 앞으로 제가 가요 이제. 막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애들이 그 말 지금 하면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근데 진짜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공부 시간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이들도 성적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빈칸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애들이 공부에 욕심이 생기면 예를 들어 30칸 중에 15칸 내가 공부했었는데 성적 올려야겠다고 맘먹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16칸 자기가 공부하는 거고 17칸 공부하는 거고 그렇게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공부 좀 될 수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게 매주 복습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공부 습관에서 이제 탈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학습량이 많아요. 과목들이 다 학습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학원에서 8주 전부터 내신 대비를 해주고 있는데 자기는 3주 전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5주 동안 안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개념 학습 보통 몇 주에 끝난다고. 5주에 끝나고 저도 한 3주 정도 애들 복습을 해줘요. 왜냐면 한 번에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 3주 동안 뭐 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수업을 듣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면 걔한테는 앞에 5주가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내신 대비 시험 기간을 예전에는 수능이 조금 더 정시 비중이 클 때는 이렇게 길게 내신을 안 했어요 사실은. 내신을 한 3주, 4주 정도만 하고 그럼 8주를 했잖아요 지금은. 그럼 나머지 4주는 수능 수업을 했었어요. 4주 수능 수업하고 4주 내신 대비하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워낙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정시가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길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럼 길게 한 만큼 내신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냥 3주 동안만 공부하고 있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다른 애들한테 또 막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매주 복습 테스트를 봐요. 근데 이걸 보면 알아요. 내 성적이 나올지 안 나올지가 그냥 보여요. 그냥 그주그주 테스트를 잘 보는 애들은 당연히 시험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통 그런 애들이 다른 과목 점수도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공부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습 테스트 점수가 맨날 안 나오는 애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 공부할 게 너무 많대요. 그냥 물어보죠. 쟤도 공부할 게 많은데 쟤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머님들께서 좀 같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애들이 복습 테스트 보고 뭐 저희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테스트 점수 안 나오는 애들 남기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 남아서 다시 보고 가라.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남기는 공부에 대해 되게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 교육 철학에서는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남아서 공부한다고 애가 정말로 그럼 진심을 다해서 와 나는 테스트를 못 봤으니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남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갈까라는 머릿속만 있는 애들인데 그게 머리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테스트 점수 같은 것도 어머님들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자체가 애들도 이제 자극을 좀 받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좀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점수 안 나오고 하는 이제 당연히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다 보면은 당연히 눈에 이렇게 이제 놓쳐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학원으로 좀 연락 주셔서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또 이게 해주셔야 되는 게 성적이 다 안 나온 다음에 시험 끝나고 우리 왜 성적이 이렇게 안 나와 이때 전화 주시면은 사실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2주차, 3주차 때 우리 어머니께 생각하실 때 우리 애가 조금 신경을 선생님이 덜 써주시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전화 주세요. 우리 애 좀 신경 써달라고. 그러면 저도 사람 인지를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신경 쓰겠죠. 물론 그렇게 안 하신다고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어머니께서 우리 애가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조금 더 그런 것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학원 보내실 때.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는 습관을 1학기 때 만들 수 있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계속해서 좋은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습관이 만들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 시험에서 어떻게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가면 다음번에도 성적이 잘 나올 거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피드백이 안 돼요. 너무 뻔한 답인데 사실은 얘가 성적이 안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뻔한 답일 수도 있는데 그 너무 뻔한 답이 고쳐지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처음부터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어머님들께서도 특히 1학기 내신을 더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1학기 내신이 애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니까 중학교 때 나 잘했어의 영광에 취해 있는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 망가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나 어디 중 누구야 이거에 젖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특히 여고에서는요 독한 애들한테 그냥 다 성적에서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 1학기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애들 케어해 주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저희 학원에서 내신 이제 어떻게 준비해 주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학원은 세 가지입니다. 네, 강사 어떤 자료가 뭐 어떻게 수업하는데 사실 이제 강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 학원에 이제 4분 선생님이 이제 저까지 4분 선생님이 근무를 하시는데요. 사실 학원 규모에 비하면 선생님이 되게 많은 편입니다. 저희 학원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강의실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놈의 그 레몬프라자의 학원을 확장하려고 어떻게든 뭘 하나 얻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 건물에 이렇게 자리가 안 나오는지 네, 그래서 지금 학원을 확장을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4명인데 강의실이 3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 뭐 한가하게 수업을 하신다. 뭐 한가한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절대 수업을 많은 학교들을 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비고일 처음에 학교 개정되기 전에 설명회 할 때도 막 어머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어떤 고등학교 썼는데 이 학교는 내신 안 해주나요? 이 학교도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요청들을 계속 하셨는데 저희는 딱 작년에 여기 처음 오픈할 때부터 이제 7개 학교만 이제 수업을 하기로 했고요. 처음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래도 7개 학교만 수업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지금 애들을 이제 배정을 저희가 받아도 이제 어디 고등학교 해주시면 안 되냐 하는데 다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떠나 보냈죠 이제 그네들을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무학여고, 대광고, 한대부고, 성동고, 오산고, 그다음에 금호고, 도성고, 딱 7개의 고등학교만 저희가 수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나눠보면은 선생님 4분이 있으니까 한 명당 2학교씩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선생님 한 분당 2학교 내지 한 학교만 수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애들 학교에 신경을 써주실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학교마다 전담 선생님을 배치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께서 막 궁금해하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 학교 몇 년 수업해 보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학원 작년에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압구정 본점에 있을 때부터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여기 와서 이 학교 첫 해, 두 번째 이렇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학교에 집중해서 신경 써주고 올해 얘네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수업하고 있는지 신경을 써주시면은 당연히 학교에 대한 내신 대비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막 주변에 있는 다른 학원들 보면은 한 학교 선생님이 이제 한 선생님이 학교 4개, 5개씩 막 이렇게 하시는 학교들이 있는데 사실 그 학교 막 4개, 5개를 몇 년 하셨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생님들 시선이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을 못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많은 인원이 많은 학교들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앞에 있는 무학여고라든지 대광고라든지 한대부고 아들이 많이 다녀요. 그럼 한 선생님이 여러 개 학교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인원 많은 학교에 신경 쓰고 인원 적은 학교에는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학교별로 선생님들 전담해가지고 2학교 정도씩만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해서 수업해 주실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동 분원에만 집중하십니다. 다른 분원 안 나가시고요. 저희 분원만 수업하고 이 학원에서 다른 데 나가서 수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저만 이제 저기 본점에서 고3 애들 수업을 해야 돼가지고 이제 제가 평일에는 본점에 가서 수업을 하는데 저 말고는 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수업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관리해 준다고 믿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자료 같은 경우는 정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저희 압구정 국어 학원이 여기에서 이제 본점 저기 압구정점에서 생긴 지가 20년이 이제 넘었어요. 이제 20년이 넘으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수업한 게 물론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막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는데 한 13년 정도 됐어요.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한 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선생님들이 계속 전문 학원으로서 쌓아온 자료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저희는 개별 학원이 아니라 이제 다 본점 이렇게 이제 본점 직영으로 같이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재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내신 노하우가 담겨 있는 자체 제작 교재를 사용을 해요. 수능 수업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신 수업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교재들 같은 경우를 다 제작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교과서 당연히 꼼꼼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요. 교과서 자료도. 그 다음에 외부 지문이나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부교재가 어떤 걸 써요. 근데 사실 부교재 같은 경우는 학교들마다 다 다르게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압구정 군원들에서 이제 사용하는 내신 시험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다 취합을 해서 어떻게 이런 부교재나 외부 지문들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직접 교과서 단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학생들한테 문제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쌓여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수업은 내신 기간에는 주 3시간 수업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는 학원이 3시간 수업이에요. 일주일에 이제. 근데 이제 저희가 수능 기간에는 뭐 이것저것 할 게 많아갖고 3시간 30분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내신 기간에는 3시간 수업을 하고요. 7주에서 8주 정도 이제 기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수업을 길게 하는 대신에 이제 뭐가 있느냐? 바로 교과서 진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특히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등교과 기초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알아야 배울 수 있는 단원들이 있어요. 특히 문법 단원들이 그래요. 전제가 돼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습들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떤 애들 중에는 그런 애들이 있어서 이거 교과서도 아닌데 왜 배워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그냥 얘기해요. 다 배워봐. 이딴 거 들어. 다 배워보면 나중에 왜 배우는지는 알 수 있어. 근데 이런 이제 기초개념 학습들을 앞에 1, 2주 정도 선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교과서 본문이나 부교재 같은 이런 직접 학습으로 좀 넘어가요. 이제 수업 자체는. 그리고 이제 지금 3월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3월 28일에 이제 고1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제 원래는 보통 3월 중순쯤에 보는데 올해 이상하게 뒤로 많이 밀려가지고 이제 3월 말에 이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에 대한 대비도 같이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 진도를 나가는 건 나갈까? 애들이 사실은 3학년, 1학년 1학기는 중간고사는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학교 입장에서도 처음에 입학하고 애들 뭐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진도를 많이 못 나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매주 과제처럼 내줄 거예요. 이제 학생들한테. 그래서 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이게 이제 뭐 내신 성적에 들어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생기부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너네 담임 선생님은 네 성적을 본다. 너가 모의고사를 몇 점 받았다. 그럼 애들한테 제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내가 너네 학교에 와줬어 라고 좀 보여줘라. 국어, 영어, 수학 1, 1 맞는 내가 그래 내가 이 학교에 와줬어. 나 3년 잘 케어해주면 내가 이 학교 입결 내줄게. 약간 이런 학생처럼 보이라고.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3월 28일날 모의고사 잘 봐가지고 학교에서 내가 케어받을 수 있는 애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특히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그걸 얘기를 해줘요. 한대부고나 이런 데 가면은 모의 잘 보는 애들 많아요. 처음에 왜? 선행이 돼 있는 애들이 그만큼 좀 많기 때문에.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는 선행돼 있는 애들의 비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 학원 보내보신 어머니들 알겠지만 입학보다 처음 봤을 때 애들 성적 막 개판이에요. 막 이제 40점, 50점 이렇게 나오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모든 학생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 학생들 중에 지금 학원 다니면서 80점대로 모의고사 이렇게 많이 올라간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푸는 요령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금방금방 느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좀 같이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내신 물론 공부가 당연히 비중이 높겠지만 모의고사 과제나 이런 것들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다 같이 오시면 좋은데 네. 근데 쉬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네. 사실 선생님들이 어머니들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반대로 이제 제가 이제 강사하는 원장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쉬는 날 못 쉬면 수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오시지는 못했고 이제 사진으로만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접니다. 네. 저는 여기 학원에서 무학여고랑 한대국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선생님들끼리 이런 포지션 같은 게 있는데요. 저는 여학생만 수업합니다. 이상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남학생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학생들 좀 많은 학교 담당을 하고 저희 이제 강준식 선생님이시고요. 오상고랑 성동고 이제 남고 이렇게 담당을 해주세요. 이제 그럴 때 김대영 선생님이시고 대광고 수업 해주십니다. 저희 학원이 이제 대광고 전담으로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고요. 네, 저희 학원에 이제 홍일점이신 홍일주 선생님이십니다. 네, 여자 선생님이신데 남녀공학 학교들 담당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도성고랑 금호고 이제 남녀공학 학생들 좀 담당을 해주시는데 선생님들마다 캐릭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격이 좀 다르십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이제 학생들 좀 빡빡하게 이렇게 이제 좀 잡아주시는 선생님들이 있고요. 좀 반대로 좀 애들이랑 이렇게 좀 편하게 해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모든 선생님이 다 막 빡빡해야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의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학교의 성향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막 애들 엄청 막 빡세게 잡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담당하는 학교가 이제 무학여고랑 한대부고잖아요.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애들끼리 치열해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제가 굳이 막 드잡이 하지 않아도 애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정서적 안정을 좀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면은 반대로 이제 좀 문제는 결국 누구예요? 여학생들은 걱정 안 해요. 저는 남자애들이 문제거든요. 정신 못 차리는 그 남자애들을 많이 잡아주시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저만 좀 편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애들 좀 잘 잡아주시는 선생님들이니까요. 어머니들께서 초기에 좀 특히 내가 이제 남학생 우리 애가 이제 남자인데 좀 많이 좀 까분다 그런 애들이면은 먼저 선생님들한테 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전화 이렇게 상담 한번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런 성향인데 근데 어머니들은 대부분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는 애들은 사실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려요. 나중에 이제 내신 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개별 학생들 이렇게 문자 메시지 수업 결과지를 보내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비고란 또는 특이사안이라는欄이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안 적혀 오면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수업을 듣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으면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심의 졸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주의가 산만함. 이제 이때부터는 근데 어머니께서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 그렇게 개별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정말로 얘가 이대로 두면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애. 조금 심하면은 그냥 저희가 학원에서 사실은 강제 퇴원을 시킵니다.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권을 부여를 해드린 게 2명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는 학생들은 굳이 학원에서 받지 말라고 저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 한 명 케어를 위해서 나머지 애들을 수업 시간에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얘 깨우느라고 계속 수업 중간중간이 계속 이제 어떻게 되는 뭐 한마디 하다가 얘 깨우고 한마디 하다가 얘 깨우고 아니면 얘가 막 선생님한테는 약간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개긴다고 하죠. 이제 되게 좀 불손한 태도로 수업에 임한다. 그러면은 다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불편해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선생님들한테 퇴원시키시라고 저랑 상의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저희도 그런 걸 그냥 갑자기 어머니 퇴원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전에 분명히 어머님들한테도 몇 번이나 이렇게 메시지를 드릴 거고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어머니들이 얘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같이 좀 이렇게 이제 도와주시면서 이렇게 잡아나가는 과정 좀 도와주시고 대신에 학사원에서 별 얘기 없는 애들 있죠. 무난하게 학원 수업 잘 듣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 학원에서 만드는 내신 교재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좀 보기가 힘들죠.
이게 뭐냐면은 원래 교과서가 이렇게 원문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여기다가 뭐를 달아주냐면 이렇게 글씨들이 전부 다 선생님들이 만들어준 필기들이에요 이제. 이 필기의 기본은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는 교사용 자습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해주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쓱 다 붙여요. 이거는 뭐 굳이 제가 안 붙여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조별이나 써가지고 다다다다 붙여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 이제 볼 때 깜짝 놀라고 학교 선생님 필기랑 똑같은 게 써 있어요. 그쵸? 노래 선생님 이거 보고 읽어주니까. 요즘 선생님들은 편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빔을 띄워준대요. 그 필기가 돼 있는 그걸. 애들이 다다다다 받아 적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교재 익숙한 애들은 어차피 적혀 있을 거니까 안 적고 이제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달아주느냐,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달아줘요. 이게 뭐들이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문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한다고 했을 때 자주 출제했던 문제의 유형들은 어떤 거고 어떤 내용들이 같이 해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이 필기를 가지고 선택지에 쓸 수 있는 말들을 다 적어줘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적을 수 있는 근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출 문제들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같은 출판사를 사용하는 또는 같은 학교에서 나왔던 연도별 기출 문제들을 쭉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 교재 잘 쓰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복습할 때 형광펜 들고 말 읽고 이해되는 설명은 예를 들어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라. 근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건 남겨라. 그러면 선생님한테 뭘 질문해야 될지가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내가 똑같은 설명인데 형광펜으로 못 칠했어. 그럼 이 말은 읽으면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이 설명이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그거 그냥 다음 주에 와서 질문하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만 해도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교재들이고, 당연히 여기에 이제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을 매주 충분히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주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줍니다. 근데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공부들이 어떤 거냐면 학원들 중에서 문제 많이 주고 되게 좋은 학원인 것처럼 하는 학원도 있거든요. 네, 문제야 시중에서 사도 돼요. 요즘에는 문제는 같은 사이트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주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학생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른 공부를 방해할 정도의 문제는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일주일 수업하고 문제를 몇 문제 정도 주냐면은, 그러니까 복습, 개념 복습이 필요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는 복습도 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문제 푸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때 보통 한 7, 80문제에서 한 100문제 정도 줘요. 그러니까 소단원당 한 30문제, 40문제 정도씩 풀어볼 수 있는 양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험 한 2, 3주 전에는 조금 더 줘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 똑같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푸는 속도 자체가 달라요. 공부가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니까 100문제 풀 시간에 300문제 풀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수학이랑은 좀 다른 게, 수학은 알아도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국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똑같은 범위 내에서 푸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문제들도 제공을 좀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이것도 정말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데, 나중에 좀 학원에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 애가 시험을 충분히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등급에 있어서 어머니들께서 느끼시는 체감이 좀 다른 게, 우리가 1등급 맞았다랑 3등급 맞았다랑 좀 다르잖아요. 물론 1등급 맞는 게 제일 좋죠. 근데 2등급 맞았으면 그래도 잘했네거든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이제 느낌상 3등급 맞았다고 하면 이게 학원도 보냈는데 3등급밖에 안 나와, 약간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4등급, 5등급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4등급이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학원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보통 6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가 40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지필고사 대비.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5대5입니다. 한대부고 같은 경우가 보통 6대4 정도로 하는 학교들이 일반적인데, 한대부고 같은 경우는 또 5대5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점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다 선홀유석. 자, 중간고사 이게 무학연고 샘플인데, 무학연고가 여성 서술형 문제를 20점씩 내요. 100점 만점 시험에서 이제 여기 20점이 써 있고 여기 20점이 써 있죠. 근데 이 20점과 이 20점이 다른 이유는 이 20점은
20점을 30%로 환산해서 6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는 20점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그냥 20점입니다. 100점 만점, 전체 성적 100점에서의 20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수행평가 1점이 깎이면은 시험 문제 4점 몇 점짜리 하나 깎이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라고 해요. 그냥 문제 하나 틀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효과가 이제. 근데 애들이 여기 한 문제에는 그렇게 막 목을 매면서 여기 1점에 그렇게 목을 안 매요. 이게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저희 학원에 이제 무학여고 애들 중에 제가 왜냐면 무학여고 애들 성적만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예를 드리면은 22등까지가 2등급이거든요. 네. 23등, 24등, 25등, 26등이 다 저희 학원이에요. 네, 눈물 나는 애들이죠. 네. 그 22등 딱 거기에 못 걸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면은 수행평가를 2점씩 깎였어요. 그럼 얘네가 수행평가를 1점만 깎였어도 다 등급이 2등급대로 올라가고 앞에 있는 애들을 밀어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저희 학원에 1, 2등도 다 저희 학원 다니거든요. 근데 2등이 시험은 더 잘 봤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2등이 더 잘 봤는데 2등이 수행평가에서 1점을 깎이고 1등은 안 깎여가지고 1등이 1, 2등 이렇게 이제 시험 점수 그러니까 물론 뭐 1, 2등 똑같이 다 1등급이긴 하지만 그만큼 수행평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수행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나중에 세특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어 과목 세특에 결국에 쓸 수 있는 게 이 수행평가 내용과 연관지어서 쓰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학생들이 신경을 좀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20점이 고 이렇게 되는 20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1학기 때는 보통 발표, 그래서 시간 제목 발표하는 거 하고 2학기 때는 토론 내용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학여고 기준으로 지정이 되고 학교마다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어 교과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글쓰기 하나, 발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정이 되는데 지금 학교들은요 다 미리 고지해 줍니다. 수행평가 뭐 언제 한다. 그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써주는 건 못한다 내가. 그쵸? 공정성이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럼 써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써주면 문제가 뭐가 돼요? 다 똑같이 써야 돼요. 그럼 다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나는 못 써줘. 대신에 쓴 걸 봐줄 수는 있어. 너가 이렇게 예를 들어 발표를 이렇게 할 거면 그냥 해. 아니면 선생님 저 발표 주제를 잡고 싶은데 이거랑 이것 중에 어떤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어. 애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면은 50명 중에 갖고 오는 애가 10명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5명 돼요. 진짜 그걸 갖고 오는 애들이.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해도 잘 준비가 안 돼요. 애들이 이제 근데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학교에서 그런 공지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이 지금 무학여고 2학년 어머니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진짜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애가 잘 신경 못 쓰더라도 어머니가 먼저 나서셔가지고 저희 선생님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제 일에 방해 안 될 정도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저도 막 수업 많은데 연락 오면 못 받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얘기해 주시면은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선까지는 도와드려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만들어 준다거나 막 이런 것까지는 해줄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도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막 세특이나 이런 거 적을 때 요즘은 학교들에서 그냥 적어 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네가 적어와, 네 거 집어넣을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써드리지는 절대로 않아요. 왜냐면 써드리면 안 되니까. 대신에 이런 거 쓰고 싶은 이렇게 썼는데 이거 조금 봐주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이런 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다 이 정도까지는 해드려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쓰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좀 고쳐서 내세요 정도까지는 커멘트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어머니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생기부 전반을 하는데 좀 중요한 거는 진로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 진로의 어거지로 맞추는 게 과연 생기부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제가 학생들한테 생기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 얘기하는 건 생기부는 관리한 내가 이걸 관리했다라는 흔적이 보여야 돼요. 내가 뭔가 노력을 했다. 그냥
학교에서 써주는 대로 줄줄줄 가져가는 생기부는 종합전형에서 절대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걸 위해서 뭔가를 했어라는 흔적이 있으면 분명히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흔적을 만들려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진로가 필요해요. 그래야 여기에 기준을 맞춰갖고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좀 넓은 형태로는 학생들이 진로가 있는 게, 근데 모든 학생의 진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좀 이제 폭넓은 활동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폭넓은 활동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뭘 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좀 이렇게 진로 쪽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빨리빨리 정하는 게 학생들이 아무래도 대학을 갈 때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기부 관리에서 세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행평가 점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말고 이거 깎이는 게 정말 치명적이에요. 뭐 교과서 안 가져와서 아니면은 선생님들이 막 그럴 때 있거든요. 활동해 라고 놨는데 활동하라고 하는데 딴짓하다가 마이너스 1점 막 이런 거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감점들은 너무 치명적이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내신 성적 산출할 때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애들한테도 엄청 강조를 해주고 있지만 부모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인데요. 이 수능 학습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능 학습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경북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대부분 1학년 때 국어 시험은 문학이랑 문법 때문에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파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학, 문법이 아닌 파트들은 거의 시험에 비중이 없는 단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문학을 했을 때 왜 중요하냐? 내신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개념어들이 계속 공부가 돼요. 선택지를 읽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 문학 내신 문제의 가장 기본 문제는 윗글에 대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표현법 문제, 또는 이제 뭐 시상 전개 방식 문제, 소설에서는 서술상의 특징 문제, 이게 이제 기본 개념 문제인데 그 기본 개념들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자, 3번에서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나왔어요. 근데 3번 선택지에 역설법이 나왔어요. 근데 역설법 이시 없어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 왜 3번이 왜 틀려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역설법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애들한테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적절한 애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들었던 적이 있는 말이니까 뭔 뜻인지는 몰라도 알겠는데 잘 모르겠는 말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그 습관이 있어요. 잘 모르는 말은 왠지 답으로 고르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이런 이제 수능 형태의 지문들을 계속 공부를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개념어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학교들 문제들에서 좀 이제 고난도로 나오는 문제가 외부 지문들을 선택지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문제들이거든요. 당연히 그럴 때 처음 보는 지문이더라도 감상하는 게 모의고사에선 당연한 거거든요.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풀면은 첫 주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안 배운 건데 어떻게 풀어요? 근데 한 6주쯤 풀고 나면 원래 안 배운 게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요. 원래 그런 시험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낯선 지문 감상하는 힘이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고 1학년 때 이렇게 감상을 해놔 2학년 때 이제 문학이라는 교과 과정만 이제 그 국어 교과가 문학으로 바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공부하는 게 많은 애들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문법 같은 경우도 자 배경 지식 반복 학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 교과서에서는 A 단원만 가르쳐요. 근데 그 A 단원 문제를 풀려면 알아야 되는 B, C, D, E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언제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근데 애들은 이게 지금 머리에 없어요. 이제 있어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해요. 어설프게 남아있으니까. 근데 수능형 문제는 특정 교과 단원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문법의 전체 단원이 계속 5문제씩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꾸준히 그냥 매주 풀어주는 걸로 공부해주는 걸로도 충분히 뭐가 된다? 네. 반복학습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정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수능 모의고사 시험지는 기본적으로 안 읽어본 글이 나오잖아요. 비문학 지문들을 읽으면.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연습이 돼요. 읽는 연습. 그럼 평소에는 글을 안 읽어요. 네, 안 읽어요. 우리가 어머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잖아요. 저희가 자막을 절대 정독하지 않아요. 자막의 내용을. 왜냐? 화면에 나오는
사람의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 보면은 특정 단어 몇 개만 가지고 대충 이 말을 끼워 맞춰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익숙한 거일수록 제대로 안 읽어요. 익숙할수록.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같은 경우에도 선택지를 읽을 필요가 없는 게요. 이미 배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단어만 봐도 1번 선택지가 맞았지 안 맞았냐가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장을 제대로 읽지를 않아요. 근데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 처음 보는 글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근데 고등학교 내신 시험들에서는 이제 수능형 선지라고 하죠. 단순 암기형으로 풀 수 없는 선지들이 나와요. 이제 선지의 앞뒷말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 말과 이 말을 따로 띄워놓고 보면 맞는 말인데 이 말과 이 말이 조합이 되면 틀린 선택지가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걸 정독을 해서 읽어야 돼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이제 중학교 때 공부에 익숙했던 애들은 키워드만 보고 그냥 맞는 선택지라고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고득점을 못 가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학생들이. 근데 자꾸 이렇게 이제 수능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 자체를 읽는 독해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선택지를 정확히 읽을 수 있고 혹시 보기에 이제 처음 보는 내용들이 들어가더라도 읽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학습은 좀 꾸준히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학기 중에는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겨울방학 때 보내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가 1년에 12주 정도 수능 수업을 해요. 방학 때, 겨울방학 때 8주, 겨울 때 좀 기니까 여름방학 때 4주 정도. 근데 그 기간이 학생들한테 좀 쉬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내신을 했으니까 이 기간에는 수능 공부를 다시 좀 해줘야 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좋아지는 점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자기 모의고사 점수에 대해 신경을 써요. 그러면 왜냐면 학원에서 매주 테스트 보잖아요. 이제 과제 풀어오고 그럼 이제 그 점수가 매번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수능 점수에 대한 의식을 하게 돼요. 3학년 때 올라갔을 때 그래서 선택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수시밖에 선택을 못하는 아이들과 정시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1, 2학년 때 자기 수능 점수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정시라는 선택지가 생기니까요. 여기 지금 도성고, 금호고 같은 학교들 그리고 이제 성동고 마찬가지 딱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뭐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건 아니라 지금 학생들의 평균 성적을 보면 사실은 성동고, 대광고, 한대부고는 어쨌든 자사고라고 해놓고 그 밑에 이제 무학여고 말고는 사실은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 정시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없어요. 실제로 80에서 90%가 수시로 대학을 가요. 대학 가는 애들은. 이게 좋은 얘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왜? 내신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안 좋은 내신 등급을 가지고 안 좋은 학교를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8, 90%가 수시로 간다는 게 수시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네 성적이 안 좋으면 그냥 안 좋은 대학 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좋은 내신이라는 게 그럼 얼마 정도냐고 했을 때 결국엔 2점대 내신이 넘어가면 사실 좋은 내신이 아니에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종합전형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3점대 초반, 3점대 중반 이런 내신들을 가지고는 옆에 이제 저기 강원에 현대고 있죠. 현대고 애들이 3점대 초반으로 고대 수시를 써요. 근데 걔네한테도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붙는 니네 선배가 어쩌다 너네 학교에서 1년에 한 명 붙는 애다. 너네 학교도 2점대 내신 못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경쟁력 없어. 그럼 하면 일반고는 어떻게 있어요? 더 경쟁력이 없어요, 애들이. 그러면은 결국에는 2점대 내신을 못 만든다는 건 서울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뭐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내신을 해봤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정시에서의 경쟁력이라도 있어야 학생이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수능 공부도 좀 어머니들께서도 신경을 써서 방학 때 막 수학 우리 이제 방학 때는 수학 집중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 많이 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시기에 그 과목에서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충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기 중 수업이랑 방학 수업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방학 때는 수능 학습 중심으로 하되 요거 저희가 어떤 것도 이제 특강으로 좀 진행을 하냐면은 다음 학기 내신에 필요한 내용을 특강으로 먼저 좀 공부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건 여름방학 때는 뭐 해야 되냐면은 자 방학 때마다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법이에요. 방학 때마다 해야 되는 건 왜냐면 특히 이제 1학년 때는 내신에서 문법이 중요한 것도 있고 보통 2학년 때 학교 교과과정에 문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 때 문법을 안 해놓잖아요. 그럼 3학년 때 가서 이제 그 엄매랑 화작 제가 예전에 입시 관련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엄매를 해야 되는데 엄매를 고를 수가 없어요. 2학년 때 문법 1년 동안 아예 안 하니까. 그래서 문법은 좀 꾸준히 들을 필요가 있고 이제 2학기 되는 시점에 여름방학 때는 뭐를 좀 공부해주는 게 필요하냐면은 고전시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때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좋은 게 교과과정에서 보통 국어과서가 1학년 1학기 때는 현대문학을 배우고 2학기 때는 고전문학을 배워요 이제. 그래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고전문학 같은 걸 같이 공부를 해놓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2학기 내신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알아주시고 저희가 이제 학기 진행하면서 계속 커리큘럼이라는 이제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오늘 설명의 내용은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네, 저희 시간들을 알고 계실 건데 지금 무학여고 한대고 같은 경우는 대과목까지 이렇게 이제 세 반이 있어요. 이미 이제 이 반들은 저희 예비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20명이 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반에 2개씩 지금 뿌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재원장 어머니들한테는 그때 문자도 가고 했을 건데 재원장 어머니들한테 먼저 선택권을 좀 드린 게 이제 한쪽 반이 마감이 돼버리면 이제 다른 쪽밖에 선택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혹시나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시간표 선택 안 하신 분들은 무학이나 한대나 대공고 같은 경우는 시간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호, 성동, 보선, 오산 이제 이 대학교들은 아직 한 반씩 구성이 돼 있어요. 이 반들도 추후에 이제 좀 인원이 늘어나면은 반을 이제 추가 개설하거나 아니면은 평일에도 이제 반을 저희가 개설. 어머니들 중에 혹시나 평일반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있거나 어머니들께서 좀 평일반 구성이 됐으면 좋겠는 분들은 학원에 문의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 명 갖고 이제 사실은 강의를 열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추후에 이렇게 반을 계속 늘려나갈 생각이니까 학교 수는 늘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학교 안에서 이제 반을 자꾸 쪼개야 이제 한 반에 너무 많은 애들이 있으면 이제 수업 듣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